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는 체감온도 영하에 가까웠던 차가운 기온에다가 쌀쌀한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실 추위는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무죄나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잠시 후에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등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예상을 깨고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재판부가 이런 양형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벌금형이나 가벼운 선고가 아닌 징역의 집유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뭘지, 이 판단의 이 뒷배경 잠시 후에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위증 교사와 관련한 1심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유죄.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는데 동아일보 일면 유죄 기사 함께 보시죠. 이재명 1심 유죄 다음 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주말 장외로 나왔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도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 대표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만약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제스처. 중앙일보 이면 기사 함께 보시죠. 트럼프 때문에 시진핑 또 한국의 유화 제스처. 2년 만에 정상회담,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중국도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는다. 북러의 선을 확 그으면서 한국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레커 시위.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서울여대에도 레커칠 대자보가 붙었어요. 동덕여대에 이어 서울여대에서도 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여학생들의 움직임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입학생들은 줄고 만성적인 적자 상황 때문에 공학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인꼬부부.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결혼하길 잘했어. 우리는 인꼬부부. 처음으로 응답률이 75% 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5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고 있고요. 53%가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꼬부부다. 부부관계 좋다라고 답했던 응답률이 훨씬 낮았다라고 합니다. 인꼬부부가 정말 많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일단 단일 대오. 하지만 비명들은 몸풀기. 그러자 친명의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움직이면 죽일 거다. 무서운데요? 자, 일단 원외 비명계들이 만든 초일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외 비명계 초일회는요,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강병원 의원, 박광원 의원, 송갑석 의원, 김철민 의원 등 전직 비명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초일회에서 원래 모임의 비명계 잠룡인 김경수, 김부겸, 김경수의 특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내의 친명계 의원들이 이 시선을 봅는 움직임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움직이면 죽인다는데요. 살벌하네요. 예. 움직이면 쏜다는 들어봤어도 움직이면 죽인다는 처음 들어서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예, 친명계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열의 조짐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차 반복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실화된 것이고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5일 날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이 더 엄하고 중하게 저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급가속도로 아마 비명계 움직임은 훨씬 더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친명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 조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움직이면 죽인다. 혹시 김정현님, 이 최민희 의원의 조금 전 비명계들 움직이면 죽일 거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얘기하셨잖아요. 단일 대우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모두가 당황했고 놀랐고 그다음에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그 본인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분노나 억울함 또 격앙된 마음 이해하고 모두가 다 여야 할 것 없이 그 형에 대해서 와 이렇게까지라고 반응을 다 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지자나 최민희 의원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표현이 과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까? 저게 단일 대우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일까요?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런 과도한 발언이 결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과도한 발언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서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도직구쇼가 이 초일회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경고에 대한 이 초일회 반응 도직구가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공식 대응 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의 죽일 것 발언엔 공식 대응 안 하겠다. 최민희 발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초일회 관계자의 반응. 굉장한 고위급 관계자입니다. 신중히 지켜주는 중이다. 지금은 입장 없다라고 도직구쇼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판결 후에 의견을 모아보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했는데 위증교사 판결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 그 판결 보고서 초일회의 의견을 모으겠다. 죽이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보이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은 저 초일회 박용진, 강병원, 양기대 의원 등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따라붙었던 언론들의 표현은 비명횡사입니다. 비명들은 하룻밤에 다 죽었다. 죽을 사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정치적으로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인데 한 번 더 죽겠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총선 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만 나온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예정된 다 일정이었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관련해서 포스트 이재명 플랜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논의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 자체가 없이 어쨌든 모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당내 어떤 세력으로서의 입지가 필요하다는 정도에서
예정된 모임을 진행하는 거지. 그 시기 자체가 그 위증교사 판결 이후부터 일정이 이제 쭉쭉쭉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목적과 방향 이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즉시 어떤 행동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민희 의원의 반응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까? 그걸 자극한 어떤 당내 모임 활동을 시작해서 몸풀기처럼 빌려지면 실제 전체적인 대우에서 흔들리지 않지만 당내 갈등 요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는 이해는 하는데 그저께 그 집회장에서 연석회의 했지 않습니까? 거기 김민석 최고위원이 잘 정리했던데 이 대응은 매우 절제된 대응으로 가야 된다. 감정적인 대응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는 따로 이 투 트랙으로 정확히 가야 되고 여기에 감정 섞인 대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당내에 공감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회장에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이 나왔지만 최민희 의원의 발언 또 초일에 예정된 어떤 일정 이게 당내 갈등과 분란이 뭐 씨앗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움직이면 죽인다. 움직이면 죽인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봤던 공직성 위반보다 더 센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 내용 중에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앞서 판사가 이미 판단을 해놨다. 자, 과연 1심 판사는 어떤 선고 내릴까?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되고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구형량이 높습니다. 금구형 이상 확정 시 집유 포함입니다.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 위증교사 의혹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당시 성남시 증인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을 거듭 전화해 종용을 했다. 검찰은 그걸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발언도 있었다라면서 검찰이 짜깁기 조작을 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교사로 봤을까요? 아니면 위증 교사로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위증을 했다라는 공범 증인은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녹취까지 일부 공개가 됐어요. 들어보시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검찰도 나를 순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오신환 의원님,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KBS와 당시 성남시가 이 대표 나를 몰아가고자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타깃을 삼았다. 그래서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대로 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결국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어요. 자, 검찰에서는 이건 적정 위증 교사라고 보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본인은 누차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취지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했다지만 본인이 듣고자 싶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김진성 씨는 나는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꼭 취해서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명백하게 위증 교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심 지난번 공직선거법 15일 날 있었던 판결을 보면 일단 죄질이 불량하고 또 죄책이 굉장히 엄하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법부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재판 지연이나 뭐 사법 방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법 방해로 인한 위증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판사를 겁박하고 저런 식의 정말로 과격한 발언들로 일관하게 되면 저는 사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법정 구속도 지금 예측한 대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적인 판단들에 집중해서 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런 식의 물리적인 또 여론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법부가 굴복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밝힌 자료를 보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위증교사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예상 형량을 좀 질문드릴 건데 네네. 선고 결과 네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유죄라면 뭐 벌금 이게 아니라 앞서 방금 화면에 띄운 거 다시 한번 PD님 띄워줘 보실까요? 93.8%가 위증교사범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되면 징역형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네네. 벌금형은 6.2%밖에 안 나왔어요. 실형과 집유를 합쳐서 만약에 유죄라면 93.8%가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네네. 그만큼 위증교사 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네네. 무죄 아니면 징역이 나올 확률이 큰 겁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역 2년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가중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사람이 자기 권력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 이건 또 가중 요소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다음 첫 번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교사. 그다음 두 번째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그러니까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가 항상 더 형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건 그 관련된 그 자료들을 한 몇십 건 찾아봤는데 위증보다 위증교사죄가 항상 더 형이 높아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거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가지고 유죄가 나올 사안이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이 대성공한 케이스인데 이걸 어떻게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김진성 씨는요 범죄자예요. 본인이 그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제가 빵 훔쳐 먹었는데 입 싹 씻고 있으면 무죄 추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 반성한다고 제가 맞습니다. 여기 있던 빵 제가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인정한 거니까 범죄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이 얼마인지가 문제이지. 그런데 김진성 씨는요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예요. 김진성 씨는 위증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기도 지사씩이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예컨대 제가 좀 분위기가 그런가? 네네. 성추행을 당했다고 쳐요. 예?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성추행 가해자가 너는 성추행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성추행 당했고요. 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증거까지도 확실한데 성추행을 가했던 사람이 너는 성추행 당한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대충 뭐 그런 것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 위증에다가 도입하면요. 위증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면인식 장애에다가 이 위증인지 감수성까지 부족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풀어주려고 작정했던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다 안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풀어준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석방을 아예 그냥 작정했던 사람이 유창훈 부장판사인데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죄는 내가 딱 봐도 이건 유죄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떤 판사가 과연 무죄로 판결을 갖다가 쓸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무죄 판결 쓴다라고 하면 그 논리가 어떤 것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패한 위증인이 위증교사는 무죄다라는 반박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영 씨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거니와 또 설령 부탁을 했다 해도 이는 실패한 교사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진영 씨는 오히려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결국 김진영 씨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입니다. 위증을 한 공범 김 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위증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사도 아니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설사 이 대표가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다라는 다소 통상적이진 않고 좀 이례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다툴 때는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가야 되는데 부탁을 했더라도 그것이 위증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실패한 위증교사다라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없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까지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인데 김정은 의원님 논란이 되는 지점이 실패한 위증교사 그 발언이거든요. 한 대표가 했듯이 위증을 한 본인도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처벌을 감수하고 시인을 했는데 민주당의 설명대로 하면 아니야, 당신은 위증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설사 위증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위증교사야. 그래서 무죄야라는 주장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뭐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는 엄청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더니 한 대표요? 신났어 아주 그냥. 한 대표요? 네. 신났다. 한 대표 한동훈 신났다. 대표가 아주 신났어요. 일단 보니까. 한동훈 신났다. 네.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 대통령 부부는 또 부부예요. 이거 네. 별개의 사안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관련해 가지고 1심 선고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한 이 형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모든 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모든 의혹이 다 소멸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주 신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은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염려가 됐다. 예, 염려가 되고 그게 이제 당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최후 진술에 이어서 끝났는데도 또 6페이지짜리를 또 더 써서 내기도 했고요. 그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선거법 관련한 게 이제 너무 세게 나오는 바람에 네. 사실 멍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텐데 사실은 검찰이 그 일부를 녹취록을 들려줬을 때 지난번에 그 판사가 전체를 다 들어보자 몇 분짜리냐 이렇게 해서 다 들어봤잖아요. 판사는 다 들었다. 네, 그래서 30분 넘게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아마 30분 전체 녹취를 통해서 이미 판단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싶어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를 저도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렇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신환 의원님, 네네. 그 정도는 좀 상식적인 설명이잖아요. 그간에 이제 해왔던 이 대표 측의 주장과 막판의 주장이 좀 추가된 건데 그걸 좀 무자르듯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기자로서 탁 잘라서 보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니,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지 뭐 억지로 내용을 부탁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선고가 가까워오자 막판에 증인은 위증을 하지도 않았고 이건 실패한 위증교사다. 네네. 라는 법리가 갑자기 막판에 좀 추가돼서 그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본인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위증을 했다라는 증인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위증한 게 아니야. 급기야 검찰의 뭐 협박 내지는 압박 때문에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한 걸 거야. 그래서 이 위증교사는 실패한 위증교사야. 위증교사라는 말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건데 네. 위증을 교사했지만 위증을 하지 않았어. 이 법리가 갑자기 막판에 이제 좀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해명이 뭐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그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심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리고 우왕좌왕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심 선고는 앞서 유창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네네. 인정했던 부분들이고 사법부의 일관성 또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저는 저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형을 분명히 선고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특히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그리고 김진성 씨는 김인섭,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가 같이 동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어찌 보면 자신의 생계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지위를 서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화를 통해서 저런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것처럼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본인이 법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그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전화를 했을까요? 전 김진성 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위증 교사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월요일 과연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주말 장외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자,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본인과 등가시킨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유죄에 나왔을 때도 역사의 법정 비슷한 얘기도 또 꺼내셨고요. 네네. 자, 위증교사. 일단 궁금한 게 그 증인은 위증을 했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그렇죠. 법원은 시인한 거죠. 네네. 만약에 이게 이 대표의 주장대로 무죄가 나오려면 민주당의 주장, 즉 증인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거짓 시인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할 텐데 혹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정황이나 뭐 증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화영 비슷한 주장은 연호회라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김진성 씨는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량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었어요. 민주당 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도 아마 민주당 당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김진성 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증거들이 딱딱딱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왜 제3자가 당신 위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좀 전에 이재명 대표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셔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생명을 갖다가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유감인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제일 사소한 것, 제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예요. 훨씬 더 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대장동 어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억씩 받아갔어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871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 벌어간 사건입니다. 그다음 백현동, 김인섭 씨 그 일당이 깔끔하게 3,000억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징역 10년이 나오든 20년이 나오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잔뜩 묶어가지고 그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가지고 내가 사느니 죽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치평론을 하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 대표의 발언에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봤자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 끝난 거다라는 진중권 교수의 글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 측은 일단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좀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예, 뭐 당연하고요.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 또 공직선거법 선고 결과 때문에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뭐 똑같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고요. 아까 뭐 실패한 교사이기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녹취록에 있는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 법정 발언에서 되지 않았다. 막판에 그런 식으로 뭐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시장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것은 성품상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실제 얘기했던 부분을 번복했기 때문에 김모 씨가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고 뭐 일관되게 이해하는 것은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위증 교사죄까지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뭐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 출마의 결정적인 부분의 판결이긴 하지만 그 사건 중에 지금 이 부분 내가 그 검사 사칭 사건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 왜 1심부터 무죄가 됐는데 그것은 실제 누명을 썼다 허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의견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가 아니었다는 걸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 김진성의 진술이 유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허위가 아니네. 실제 그런 모의가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맞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진술을 통해서 확실한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필요는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법정에서 쟁점이 됐던 걸 1심부터 그 사실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고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김진성 씨의 진술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증 교사의 필요성이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 위증이 없었다는 부분, 교사의 내용이 실제 없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뭐 조심스럽지만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최고위가 있었는데 이 대표는 이제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UFC에 깜짝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옆에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함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퍼스트 버디, 뭐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팻에 이어 퍼스트 버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가 UFC 경기장에 등장한 장면부터 보시죠. 네, 자 지금 UFC 경기장에 깜짝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옆자리에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는 장면도 네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절친 찐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저기에도 머스크가 있느냐? 예, 또 미국 정계도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퍼스트 버디 얘기도 나와요. 히트곡 아메리칸 배드 애스에 맞춰 깜짝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객 2만 명이 기립해서 환호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또 두 팔을 들고 있습니다. 퍼스트 버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뭐 김정은 의원님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지만. 예,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허스번드 뭐 그렇죠. 정도는 뭐 들어봤지만은 퍼스트 버디 또 신조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멜라니아 여사가 동반하지 않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동반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2기 내각 구성에도 아마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정부를 예산도 줄이고 또 그 구조조정하는데 아마 앞장서서 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확신하게 해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은 뭐 비행기 이동하는 시간에 깜짝 2시간 만에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1기 내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의 조금 뭔가 사이가 안 좋고 반기를 들었던 그 국방부 법무부는 확실하게 나의 우군으로 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굳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도 정부 효율분가요? 그 수장으로 앉힌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의 아군으로 완전히 이 내각을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고 청년층에게 굉장히 그 어필하는 저 UFC 경기 또 본인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장소에도 바이든 대통령 만난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당선 이후에 굉장히 특별한 매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얼굴이 붉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뭐 북미 대화 얘기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함께 보시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탈북 고위 외교관 김정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타는 얘기가 나온다. 심리적인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다.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자, 북미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와 국제 정세가 변했다. 옛날 그 트럼프는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도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파군, 파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글쎄 김영호 장관이 볼 때는 글쎄 다시 북미 간의 어떤 연애 편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